오늘 새벽 프리미어리그를 지켜보던 축구 팬들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했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절박한 목표를 향해 달리던 리버풀이 강등권 언저리에서 허덕이던 울버햄튼에게 2대1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새벽잠을 설치고 경기를 지켜본 리버풀 팬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일 겁니다. 지고 나서 운이 나빴다거나 오늘 하루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패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술적으로 개인 기량 면에서 팀워크 면에서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느낀 답답함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이라도 더 짚어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를 날카롭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리버풀이 강등 싸움을 벌이던 팀에게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전술적 패인 3가지, 그리고 울버햄튼이 어떻게 이 경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행했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경기가 리버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경기였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패배가 왜 단순한 한 경기 결과를 넘어서는 뼈아픈 사건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순위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매 경기가 결승전과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한 경기를 잡으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한 경기를 떨어뜨리면 경쟁자들이 바짝 치고 올라옵니다. 남은 일정 하나하나가 시즌 전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상대가 울버햄튼이었습니다. 강등권 언저리에서 허우적대는 팀. 적어도 결과물만 놓고 보면 이 경기는 리버풀이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리버풀 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대1 패배. 이 결과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경기 내용이 점수 이상으로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운이 없어서 졌거나 상대가 기적 같은 경기를 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버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흔들렸으며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90분 내내 중계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패인입니다. 리버풀 축구의 심장이자 뇌, 플로리안 비르츠의 결장. 비르츠가 빠진 것 하나로 팀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비르츠의 부재가 리버풀의 공격 전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는지. 비르츠는 리버풀 공격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단순히 슈팅을 잘하거나 드리블이 화려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공격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좁은 공간에서 창의적인 패스로 수비 블록을 해체하며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그가 없으면 리버풀의 공격이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날 울버햄튼은 비르츠의 부재를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계획한 것처럼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울버햄튼은 5-3-2 포메이션, 이른바 극단적인 두 줄 수비, 로우 블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비수 5명이 깊이 물러서서 골문 앞을 틀어막고 미드필더 3명이 그 앞에서 빈틈없이 공간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을 극도로 좁혀 중앙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는 전술입니다. 이 로우 블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이미 수많은 경기가 증명해왔습니다. 공격력이 강한 팀일수록 이 밀집 수비를 만나면 애를 먹습니다. 공격수들이 아무리 뛰어도 들어갈 공간이 없고 패스를 돌리고 돌려도 결정적인 지점에는 항상 수비수가 먼저 와 있습니다. 이 전술을 깨려면 결국 찰나의 순간에 밀집 수비의 틈을 파고드는 창의적인 패스와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0.1초의 찰나를 포착해 그 좁은 공간으로 공을 집어넣거나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수비 라인을 뒤집는 플레이. 바로 그것이 비르츠가 하는 일입니다. 비르츠가 없는 리버풀의 미드필더들은 공을 받아도 다음 선택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앙이 막혀있으니 측면으로 돌리고 측면에서 다시 뒤로 돌리고 또 옆으로 돌리고. 볼 점유율은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울버햄튼 수비를 위협하는 공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점유율로 이기면서도 위협 슈팅이 없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보면 볼수록 답답해지는 90분이었습니다. 비르츠 한 명의 부재가 팀 전체의 공격 철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리버풀이 피르츠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높여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앞으로 리버풀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페인입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의 뼈아픈 전술적 오판, 풀백 딜레마. 슬롯 감독이 이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을 때 전술적으로 예민한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프림퐁과 케르케즈, 공격 성향이 강한 풀백 두 명을 동시에 선발로 내세운 것입니다. 슬롯 감독 축구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비대칭 전술입니다. 한쪽 풀백이 적극적으로 전진해 공격 가담을 할 때 반대쪽 풀백은 포지션을 낮추고 수비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은 내려오고, 오른쪽이 올라가면 왼쪽은 내려오는 비대칭적인 균형. 이것이 리버풀 수비 안정성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프림퐁과 케르케즈가 거의 동시에 높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공격수들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측면 공간을 만들어 내려 했고, 그 공간으로 풀백들이 오버래핑으로 치고 나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 이론과 실제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풀백들이 동시에 전진하자 리버풀의 중원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울버햄튼 선수들이 이 공백을 향해 역습을 전개할 때 리버풀은 대응할 수비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공격이 끊기는 순간 역습 상황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리버풀 수비는 갑자기 수정 열세에서 달려드는 울버햄튼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측면에서의 플레이도 엉켰습니다. 풀백이 높게 올라온 자리에 윙어도 있다 보니 선수들이 겹쳐버리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볼을 받으려는 선수, 공간을 만들려는 선수, 크로스를 올리려는 선수가 같은 공간에 몰려있으니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패스를 줄 곳이 없어 우물쭈물하다가 공을 빼앗기고 다시 달려가서 공을 되찾아오고 또 올려보내려다 막히고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리버풀의 측면 공격은 뻔한 크로스 난발로 귀결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크로스를 올려도 울버햄튼 수비진에게 이것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공이 올 것인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요. 밀집 수비를 치고 기다리는 팀에게 단조로운 크로스는 사실상 공격폭이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슬롯 감독이 이 상황을 보고 전반전에 수정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너무 늦었고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선수들이 새로운 움직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유기적인 플레이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감독의 전술적 판단 착오가 팀 전체의 리듬을 처음부터 망가뜨린 경기였습니다. 세 번째 페인입니다.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인정하기 싫지만 가장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현실. 바로 모하메드 살라의 심각한 폼 저하입니다. 살라는 리버풀의 역사에서 레전드급 공격수입니다. 그가 쌓아온 커리어, 그가 리버풀에 안겨준 수많은 승리와 골들을 생각하면 한 경기의 부진을 두고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팩트입니다. 이날 살라는 리버풀 공격의 흐름을 살려주는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끊어버리는 선수였습니다. 이날 살라가 기록한 한 골은 자신의 활약으로 만들어낸 골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수비수의 어이없는 백패스 실수를 주워 먹은 말 그대로 운이 따라준 골이었습니다. 그 골을 제외하면 살라가 공에 관여한 순간들은 대부분 팀의 공격 흐름을 끊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공이 살라에게 연결되는 순간 경기 템포가 떨어졌습니다. 전력 질주하며 볼을 받아 순식간에 반응하는 살라, 특유의 폭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터치가 튀었습니다. 본인이 공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컨트롤이 흔들렸고 그것이 상대에게 대응할 시간을 줬습니다. 드리블을 시도해도 예전처럼 수비수를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속도로 제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살라가 움직이는 방향을 상대 수비수가 이미 읽고 있었고 번번이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슈팅이나 패스를 선택해야 하는 찰나에 신체 밸런스가 무너지며 턴오버를 헌납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살라가 공을 받아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니 팀 전체의 공격이 살라에게 볼을 주고 나서 멈춰버리는 흐름이 됐습니다.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시도해도 상대 수비가 미리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라 방향으로 공이 향하는 순간 공격의 속도와 위협이 죽어버리니 울버햄튼 수비 입장에서는 살라가 공을 잡은 순간부터 여유있게 달려와 대응할 시간을 번 것과 같았습니다. 살라의 이 폼 저하가 일시적인 것인지 시즌 후반 누적 피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더 구조적인 문제의 징후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날 경기에서 살라는 리버풀의 공격을 살리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리버풀의 패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제 반대 방향에서 울버햄튼은 이 경기를 어떻게 만들어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리버풀이 못한 것이 아니라 울버햄튼이 정말 잘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울버햄튼의 전술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리버풀의 공격 리듬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깊게 물러서서 두 줄 수비를 치고 리버풀이 아무리 공을 돌려도 골문 앞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것. 이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됐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체력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전 내내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공격 기회가 생겨도 무리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줄이고 블록을 유지하면서 경기가 흘러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폭발했습니다. 1대1 동점 상황이 만들어지자 울버햄튼은 전혀 다른 팀이 됐습니다. 수비적으로 웅크리던 모습을 벗어던지고 적극적으로 리버풀 진영을 향해 압박을 들어갔습니다. 체력을 전반전에 아껴두었으니 후반에 전력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오히려 전반에 공을 무겁게 돌리며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이 국면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승골은 안드레 슈팅이 조 고메스를 맞고 굴절되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행운이 따라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행운을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찾아간 것은 울버햄튼이 후반에 더 강하게 경기를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운을 당겨오려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울버햄튼은 그 움직임을 했고 리버풀은 그 움직임에 쫓기는 처지가 됐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약팀의 전술이 준비가 흐트러진 강팀의 오만함을 완벽하게 제압한 경기였습니다. 이 패배가 리버풀에게 남기는 과제는 명확합니다. 비르츠 한 명이 빠지면 팀 전체의 공격이 마비되는 구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한 선수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도는 그 선수가 부상이나 결장을 하는 순간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비르츠를 대신할 수 있는 플레이 패턴, 혹은 비르츠 없이도 좁은 공간을 뚫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슬롯 감독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풀백 운영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비대칭 전술의 원칙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상대의 수비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격 성향의 풀백 2명이 동시에 올라가는 것이 언제 효과적이고 언제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이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살라의 폼 문제는 더욱 예민한 부분입니다. 시즌 막바지 지칠 대로 지친 선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라가 예전과 같은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팀 전술 자체를 살라 중심에서 조금 더 집단적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급박한 것은 리버풀이 FA컵에서 또다시 울버햄튼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패배를 그냥 흘려보내면 같은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또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오늘 경기를 철저히 분석하고 수정하면 복수와 동시에 전술적 업그레이드를 이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남은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지켜낼 수 있느냐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날카로운 축구 전술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르츠의 결장이 만들어낸 공격 아이디어의 공백, 풀백 2명을 동시에 올리는 전술적 오판이 부른 측면의 혼선, 그리고 살라의 폼 저하가 공격 흐름을 끊어버린 것.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리버풀은 울버햄튼의 조직적인 수비와 후반 맹공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번 패배를 단순한 결과로 보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의 신호로 보고 빠르게 수정에 나설 것인지 슬롯 감독의 다음 행동이 리버풀의 나머지 시즌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분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패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리버풀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고 시원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수치와 전술로 뜯어보는 가장 날카로운 축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